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의회의 한국 인권문제 청문회에서 나온 말이 Korea's Democratic Decay, Korea's Democratic Decay.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의 붕괴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하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딱 증명해주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좌익 운동권 출신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막말 전문인 친문 강경파인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뽑았습니다. 169표 중에 104표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보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라고 지칭했던 사람입니다. 4월 7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라고 했는데 4월 7일 국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바로 윤호중 같은 인물이 있는 민주당이죠.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금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 집단이 대표적 쓰레기를 새 원내대표에 뽑았다. 여기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막말, 오만, 폭주 장본인이 대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정권이다. 막말, 오만, 폭주다. 왜 이렇게 보느냐? 바로 이 사람이 경력이 막말, 폭주, 오만입니다. 이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협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서 나는 독재를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래 관례대로 정상화하는 문제도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불법을 덮기 위한 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권 호위용 공수처 신설, 부동산 대란을 만드는 24차례의 이른바 대책, 전세 대란을 초래한 임대차법 강행, 비판 언론을 막기 위한 위협 등을 이들은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이 이런 오만과 독주, 무능, 내로남불을 표로 심판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 됐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이롭게 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자유, 생명, 재산을 빼앗거나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적이고 하나는 반체제입니다. 이 합치면 대역죄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하이 트리전, 대역죄, 우리 형법의 여적죄가 적용될지 안 될지 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그 길로 계속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2022년 3월 9일 표로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이게 전선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싸우기도 쉽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윤 대표다. 작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공정거래 3법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다.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야당의 반대 토론도 막았다. 문 정권은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 일도 윤 대표가 앞장섰다.
임대차법을 일방 처리한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 날이라고 했다. 그날이 정권 붕괴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후부터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고도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한다. 그는 야당 측 협상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당에 이 사람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야당 보좌진에겐 우리도 미국식 입법 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모욕을 했다. 기자 출신 야당 의원에겐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라고도 했다. 100년 역사를 가진 신문을 찌라시로 매도한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쓰레기라고 하고 4월 7일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한다고 했다. 작년 총선 때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향해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세운 돈키호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은 무조건 감쌌다. 대충 이 사람의 이력은 뭐 이 정도로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등불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그리고 독재자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건 메가드 사령부가 지도해가지고 만든 선물로 준 민주주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특수한 경우고, 그렇다면 아시아 전체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그리고 국내적인 압제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피로서 지켜냈습니다. 피로서. 흔히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의 피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피로서 키운, 피를 자양분으로 해서 키운 엄청난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으면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역사가 하나의 DNA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역사에 무지하고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더구나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내로남불 위선 정권,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어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파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김정은에 대한 굴종, 시진핑에 대한 굴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윤호중과 김부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보한 겁니다. 선전포고한 날입니다. 문재인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도 배전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는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이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내년 3월 9일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 누적된 결과는 저는 지금 예언을 한다면 큰 차이로 범야권 단일 후보가 이길 것이다. 지금 정권 교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5%,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35% 정도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슬금슬금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지고 문재인 부정하는 사람이 60%까지 늘었습니다. 20대에 이어서 30대까지 반문재인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천하대세입니다. 천하대세를 윤호중, 김부겸이 막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압사할 겁니다. 압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등불,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등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영웅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건설한
이 한국 민주주의 물질적 토대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이 반역, 이적, 반민주 그리고 문명 파괴 세력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허황된 게 아니고 여론의 변화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정리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이 대세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낙관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겸손한다고 해가지고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하되 과감하게. 감사합니다.